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 선거가 예,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배가 나왔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당선은 마두로가 됐습니다. 현재 지금 대통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숨어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그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8년 새 물가가 6만 5천%가 급등했습니다. 산유국이 빈국으로 망가진 베네수엘라 경제, 생활고의 평균 체중 19kg 줄고 국민 30%가 해외로 불법 이민.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부국으로 꼽혔다. 지금 같은 베네수엘라의 추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 이를 바탕으로 펼치는 대규모 복지 정책을 자랑했다. 꾸준히 세계 미인 내수상자를 배출하는 미인과 미용산업 강국이자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음악 프로그램 LC 스테마의 나라 등 문화예술적으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런 나라가 올라가는 데는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2012년 약 12,70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8년 뒤인 2020년 88%가 하락한 1,600달러까지 떨어지며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2014년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쪼그라들어 2020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기도 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연간 물가 상승률이 최고 6만 5,370%, 2018년 기준까지 치솟는 비현실적 경제난에 시달렸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 체중이 2016년 8kg 감소한 데요. 이어 2017년 11kg 더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베네수엘라 인구 약 30%인 770만여 명이 고국을 탈출했다. 젊은 여성들은 성매매에 내몰리고 엘 시스테마 단원들이 구걸에 나섰다는 뉴스도 나왔다.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의 원인으로는 1999년 집권한 좌파 대통령 우고 차베스, 그 뒤를 2013년 이은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좌파 포퓰리즘이 지목된다. 특히 국부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국영 석유 기업 PDVSA가 번 돈을 재정으로 멋대로 갖다 쓰면서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차베스 마두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전격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식료품 무료 배급하고 학생들에겐 무료로 컴퓨터를 나눠주게 됐다. 무분별한 돈뿌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반미로 각을 세웠다. 자원 주권을 민중에게 돌려주고 반미 동맹을 만들겠다며 내수용 석유를 거의 무료로 국민에게 주고 쿠바 등 인근 반미 국가에 온주하게 됐다. PDVSA는 벌어들이는 돈을 정부가 빼가는 바람에 생산 장비와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령 기업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마두로는 비판적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그 결과 미국 유럽연합의 경제제재 대상이 되며 경제난이 오히려 가중되는 차원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베스에 의해서 이제 마두로가 정권을 하면서 좌파 정권이죠. 이 마두로가 전번에 그랬죠. 선거 지면 피바다 대놓고 겁박. 야 2배 앞섰던 출구조사와 정반대. 선관위 마두로 대통령 51% 득표 미 선거 결과에 심각한 우려.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이 있었는데 경찰이 야한 유세 차량 가로막고 여당이 투표함 설치 과정 감동.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가 있는데 빨리
확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꾸 요구하는 대만에서 하고 있는 개표, 투표, 이런 개표 같은 것이 그냥 수개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선거가 끝나고 다른 얘기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두로 같은 사람 또는 차베스 같은 사람, 그때 이제 무료로 이렇게 주고 하면은 국민들 우선은 좋아하겠죠. 근데 조금 그 전체적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아까 뭐라고 했으면 중요한 게 PD, VSA 이게 무슨 이제 역할을 하는지, 결국은 어떤 좌파 대통령들의 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에. 물론 이제 그 누구나 청년 때는 평등한 사회, 또 골고루 먹고 나눠 가지는 사회 너무 좋잖아요. 서의적인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인간의 집단이 그런 걸로 유지가 되지가 않죠. 그게 이제 소련에서 1917년 그 혁명으로 인해서 하다가 89년입니까?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성을 기준으로,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자유죠. 자유주고 또 시장 경제. 그렇게 해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머지 이제 정말로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찾아서 지원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것 보면 그런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80이 넘으신 분들이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 주거 공간도 이제 확보해드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정도의 어떤 식량 지원도 하는 것 같고, 수급자들에게 또 이제 일정한 지원이 있으니까, 물론 노력해서 노년에 풍부하게 사는 건 정말 좋죠. 그 기본이죠. 기본인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런 이제 사항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우리 선대들이 참 독일 가서 강부 노릇, 그 다음에 간호사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지만은 어디 가든지 이거 나라를 갖다가 제대로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니까, 6.25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게 파괴가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황량할 정도였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재건해갖고 이 정도까지 키워왔을 때는 어떤 이제 정치인들, 특히나 우리 박 대통령의 그 선도적인 그러한 시각,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스스로 정말로 본인은 아주 늪이반 생활을 하셨죠. 그런 분들이 어떤 이제 정치 지도력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는 이제 68년 때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요? 국민교육원장이 발표됐죠. 그걸 전부 외우라고 그랬죠. 그 외우게 해갖고 이제 먼저 외운 사람한테는 학교에서 이제 상도 주고 그랬는데, 그 내용 지금도 저는 그 외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지금도 우리 전 국민이 좀 읽어 외울 수 있는,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성하고, 얼마나 한자 한자에 지금 대한민국을 세운 기초 그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우리 국가에 이끌어가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들,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출구조사 뒤집고 승리선언, 좌파 타락의 끝장 마두로, 이렇게 이제 우리 조선일보에 썼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좀 차분하게 다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우선 조금 서로
아끼고 좀 보존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가 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집권자들 몇 명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국채와 정책. 이게 정말로 잘 살펴보고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여기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국민들이 잘 살펴보고 특히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잘 꾸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앞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들 해주시면 우리 같은 뭐 참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우선 우리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께 부탁드립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서 입법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주게 되는가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